수천억 원짜리 비행기가 바다 밑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승무원 5명도 함께 실종됐습니다. 블랙박스는 깊은 바닷속에 갇혔고 사고 원인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 세계 보험사들은 벌써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항공사가 보험금을 단 1원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7일 파키스탄 카라치 앞바다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은 이 미스터리한 재난을 보험의 관점에서 날카롭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사고 경위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파키스탄의 화물 항공사인 케이트 에어웨이즈 소속 보잉 737 화물기가 아랍에미레이트 샤르자에서 출발해 파키스탄 카라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착륙을 얼마 앞두고 조종사가 관제탑에 급박한 목소리로 신호를 보냅니다. 항법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딱 3분 뒤 비행기는 갑자기 고도가 5,000피트나 뚝 떨어졌다가 다시 6,000피트를 솟구치는 기이한 궤적을 그리더니 그대로 레이더에서 엄청난 속도로 사라집니다. 직후 파키스탄 총리가 직접 나서서 아라비아해에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공식 발표했죠. 사고 발생 후 4일이 지난 현재 안타깝게도 해당 화물기에 탑승했던 승무원 5명은 지금까지도 실종 상태입니다. 현재 전 세계 항공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추락 원인은 크게 4가지로 추려집니다. 첫째는 전파 방해입니다.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워낙 높다 보니 누군가 의도적으로 항법 전파를 교란했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다만 요즘 비행기들은 위치 시스템이 2중, 3중으로 백업되어 있어서 이것만으로 추락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둘째는 화물 쏠림입니다. 화물칸에 짐을 잘못 고정하면 이륙이나 비행 중에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기수가 들리면서 양력을 잃고 그대로 꼬꾸라지는 실속 현상이 발생하죠. 실제로 2013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화물기가 이륙하자마자 화물 쏠림으로 추락한 참사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비행기는 추락 직전까지 순항고도인 35,000피트에서 안정적으로 날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셋째는 고도계의 오류입니다. 비행기가 추락 직전 급 강하와 급 상승을 반복했는데 조종사가 보고 있던 계기판 자체가 고장나서 잘못된 정보를 줬을 수 있습니다. 현재 나온 정황상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시나리오입니다. 넷째는 조종사의 실수, 즉 인적 요인입니다. 망가진 계기판을 본 조종사가 당황한 나머지 기체를 과도하게 조작하다가 통제력을 완전히 잃었을 가능성입니다. 지금까지 바다 위에서 발견된 건 일부 잔해뿐, 승무원 5명의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기적적으로 무사 귀환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혹여 안 좋은 소식이 전해진다면 미리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목숨이 걸린 비극적인 사고 뒤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됩니다. 바로 누가 이 천문학적인 손해를 물어주느냐를 둘러싼 조용하고 냉정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승패는 딱 하나, 왜 추락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선 실종된 승무원들의 경우 업무 중 당한 사고이기 때문에 회사가 가입한 산재보험이나 임직원 상해보험을 통해 정상적으로 보상받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사실이라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아가 항공사가 가입한 배상책임 보험에 따라 실종자 유가족들에게도 어느 정도 보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부디 이 거대한 위험에 대비해 해당 항공사가 충분한 보상이 가능한 보험에 가입해 두었기를 바랄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비행기 자체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 부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복잡해집니다. 만약 첫 번째 시나리오처럼 테러리스트나 적대 세력이 의도적으로 전파를 방해해 추락시킨 거라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항공사가 전쟁이나 테러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을 비싸게 따로 가입해두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단 1원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항공보험 약관에는 전쟁과 테러로 인한 손해는 면책, 즉 책임지지 않는다고 못 박아두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특약이 없다면 항공사는 수백, 수천억짜리 자산을 통째로 날리게 된 겁니다. 반대로 전쟁이 아니라 기계 결함이나 고도계 오류로 추락한 거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단 보험사가 항공사에게 비행기 값을 1차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눈에 불을 켜고 진짜 범인을 찾아 나섭니다. 조사 결과 정비 불량이 아니라 비행기 제작 자체에 결함이 있었다는 게 밝혀지면 보험사는 이 비행기를 만든 제조사, 즉 보잉사를 찾아가서 우리가 대신 물어준 돈 다 내놓으라고 청구합니다. 이걸 구상권이라고 부르는데요. 결국 최종 고지서는 보잉사로 날아가는 거죠. 모든 복잡한 법적 소송과 절차는 보험사가 자기 돈을 들여 보잉사로부터 돈을 받아냅니다. 사실 이렇게 원인도 모르는 채 거액의 보험금이 오간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아마 이번 사건보다 훨씬 더 미스터리했던 비극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2014년 승객과 승무원 239명을 태운 말레이시아 항공 MH370 편이 쿠알라룸푸르에서 베이징으로 향하던 도중 인도양 상공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건입니다. 최근에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어져서 더 유명해졌죠. 수년 동안 여러 나라가 힘을 합쳐 바다를 샅샅이 뒤졌지만 블랙박스는
발견은커녕 비행기 본체조차 제대로 찾지 못했고 수색은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조종사의 자살 비행설부터 테러설, 기체 결함설까지 온갖 추측만 난무할 뿐 사고 원인은 지금까지도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여전히 수색 중이고 원인도 모르고 심지어 본체 잔해도 없는데 그렇다면 거대한 보험금은 대체 어떻게 처리됐을까요? 전 세계 항공기 보험의 대부분은 세계 최대 보험 시장인 영국 런던의 로이즈에서 거래됩니다. 당시 해당 여객기 보험을 제공했던 로이즈의 거대 보험사들은 사고 원인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행기 값으로 약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억 원 가량을 말레이시아 항공에 지급했습니다. 그 외에 보험 한도 내에서 유가족들에 대한 배상금 역시 수억 달러 규모로 지급되기 시작됐죠. 원인도 모르는데 어떻게 돈이 먼저 나갈 수 있었을까요? 비밀은 바로 보험약관에 숨겨진 치트키, 바로 추정 전손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비행기가 사라진 지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생존 신호나 잔해가 발견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이 비행기는 완전히 파괴되어 사라진 것과 다름없다고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원인이 다 밝혀질 때까지 기업이 파산하도록 마냥 기다리게 두는 게 아니라 보험이 먼저 단단한 방패가 되어준 사례입니다. 이번 파키스탄 화물기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바닷속에서 블랙박스를 인양해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엄청난 세월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남겨진 사람들과 항공사는 그 긴 세월을 손 놓고 기다릴 수 없습니다. 실종된 승무원 5분, 어쩌면 그중 누군가는 한 가정을 책임지는 든든한 가장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사라진 그 비행기는 항공사 입장에서는 매년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던 소중한 자산이었을 겁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의 무게는 그 누구도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남은 이들은 그 거대한 슬픔 속에서도 당장 다음 달의 생계를 걱정하며 다시 살아가야 하며 항공사 역시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어나가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바로 그 최악의 순간에 보험은 차갑지만 가장 확실하게 움직입니다. 사고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기도 전에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당장 살아갈 최소한의 생활비를, 그리고 흔들리는 기업에는 무너지지 않을 최후의 버팀목을 먼저 건네는 겁니다. 슬픔 자체를 없애줄 수는 없지만 그 슬픔 위에 생계와 경영까지 무너지는 비극만큼은 막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보험이 존재해야만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깊은 바닷속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실종자 가족들과 해당 항공사에게 원만하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안정을 찾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세상의 다양한 사건 사고들을 보험이라는 날카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브로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